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사는 정치 보복이 아닌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대 진영 말살에만 몰두한 실망스러운 연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7 부동산 대책으로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장동혁 대표의 3대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대 요구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3대 특검 연장 중단,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보완, 그리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입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평가와 미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을 거듭 강조했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내란 청산을 거듭 강조한 연설에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여야가 협치를 약속한 지 하루 만에 대치 기류가 불거진 모습입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인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닌 시대 정신이라며 3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과 절연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검찰과 사법, 언론 개혁에 대해선 비정상적인 것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거라며 개혁의 골든타임에 야당이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 주권 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말도 옛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 협의체도 언급하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성과를 내겠다고도 했습니다.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 이 자체로 국민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란 종식에 방점을 둔 정 대표의 연설에 국민의힘은 야유와 고성을 보내며 항의했습니다. 지도부 차원의 반발도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품격을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며 이 대통령이 당부한 양보는커녕 상대 진영 말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청산을 부르짖으면서 적대적 정치에만 기생하는 정치 세력은 저는 반드시 자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 약속 하루 만에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된 상황 속에 내일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설합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충청권에 이어 오늘은 대구 경북을 방문해 에이펙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주거 안정을 위한 확실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대구 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특정 세력 장기 집권으로 인해 소통과 발전이 저해됐다고 지적하고 당정대가 뭉쳐 소홀함 없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봄철의 산불과 여름 수해로 상처 입은 경북도민에게 회복의 가을을 선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내년도 예산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이펙 이후 기념역사 유적공원 조성과 국제포럼 개최, 포항 국제 여객터미널 운영으로 경북의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주거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주택 수요자의 불안을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동안 급감한 착공 분양 물량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9.7 부동산 대책이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특별재판부 중단을 포함한 장동혁 대표의 3대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가뭄 피해가 심각한 강릉을 찾았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3대 특검 연장과 내란 특별재판부 중단,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그리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해체 시도를 포함한 졸속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 해체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1월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 무능론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석방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추방이라고 지적하고 외교부 장관이 뒤늦게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대통령실의 기만 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700조를 퍼주고 돌아온 것은 결국 국민의 수갑이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강릉을 방문해 가뭄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가능한 수자원을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가뭄 해결을 위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난재해 대응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하다며 강릉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어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 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는 그동안 여야가 갈등을 겪을 때마다 구성됐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진 못했었는데요. 이번 협의체는 과연 성과를 낼 수가 있을까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정치권은 그동안 여야 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수차례 구성해왔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구성됐었는데 2018년 11월 첫 모임을 가진 이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가동됐지만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로 인해 첫 회의도 열지 못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협의체를 다시 추진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민주당이 불참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정이 뜻을 모으는 것 자체가 힘들고 정례화에 합의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이번 협의체는 출범은 하되 정례화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야당 대표가 만남을 요청할 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부적격하다는 의견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 특정 집단을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조직 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욱 정비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치에 첫 단추는 끼운 여야. 하지만 쟁점 법안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여야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성과를 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우리가 다투되 경쟁은 하되 우리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야가 맞잡은 손이 국민과 대통령의 희망처럼 대결의 구도를 끝내고 협치를 통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 오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인 악수가 이렇게 주목받았던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나. 아무튼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제 여야 대표의 악수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중재하는 대통령 사진이 모든 매체의 일면을 장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중요 뉴스였던 것 같은데 네. 어제 여야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함께하면서 이 자리에서 악수가 이루어졌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치인에게 악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사인데 네. 가장 주목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람이 아니면 악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 정청래 대표의 과거 발언을 겨냥한 듯 이 그동안 마늘과 쑥을 먹었다며 뼈 있는 농담을 하면서 악수를 나누는 게 좀 두드러졌습니다. 네. 그리고 장 대표의 제안으로 이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도 합의를 했는데요. 이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국민의힘의 박성훈 수석대변인 이 오찬 회동 이후에 국회에서 함께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서 좀 공개를 했습니다. 여야는요. 형식만 갖추는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되어야 된다는데 뜻을 모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자세한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각 당이 앞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뜻을 모은 것은 법안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의 협의체가 될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어제 이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마늘쑥 이야기를 하는 등 그 전에 이제 강성 극우 이미지가 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대표 취임 이후에 중도로 방향을 본인도 이제 하루 1도씩 바꾸겠다 이런 언급도 했었는데 방향을 점점 좀 선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환길 씨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사실 공공연하게 나왔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 장동혁 이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 취임 후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은 하면서 또 전당대회 기간 동안 약속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은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 대표가 이처럼 먼저 이 민생정책 제안까지 나선 것은 말씀하신 극우 이미지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중도를 지향하는 정책 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당선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또 면회에 대한 질문에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당내에서 특히 강선 당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비판의 목소리들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4일 한 라디오에 출연을 했을 때 이 접견 약속을 지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고요. 전환길 씨도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못 가냐, 안 가는 거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쇄신파에서는 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먼저 여당과의 협치를 제안하면서 물꼬를 트기도 했지만 결국 이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장 대표가 어떤 결정과 어떤 태도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당 안팎의 잡음은 한 차례 발생하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웃음은 또 이제 웃었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이제 대통령과의 독대 만남 등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도 오고 갔었는데 장 대표가 특히 덧센 특검법,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이제 건의를 했었고 그리고 당장 오늘은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
보고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동 자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결국 이 여야 정국 속에는 특검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변수가 하나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처럼 계속 좋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이들이 그만큼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장 오늘 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보고가 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수 있는데 오늘 보고는 이 국회법상에 국회의장은 의원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보고가 이뤄진 겁니다. 네. 다만 정치적 도의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힌 게 바로 내일 본회의이기 때문에 이때 표결은 피해야 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어서 11일이나 12일쯤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처럼 국민의힘을 겨눈 특검 수사가 조금씩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게 이 여야 관계 회복의 변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이 어제 여야 지도부 회동은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더 센 특검법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에 대해서 말을 아꼈는데 야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는 관측은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야 협의체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제 벌써부터 나오고 있네요. 야당이 제안하면 이루어지는 그 모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민생경제협의체는요, 정례화하지는 않고요. 야당 대표가 요청을 하면 개최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 과거에는 정례화를 했었지만 지켜지지 않아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고 정치적인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협의체는 구성화돼 야당 대표가 요청하면 그 요청을 가급적 수용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때문에 여야 간 공통 공약이나 이 배임죄 개선안 또 청년 고용 대책 등 양측의 이견이 크지 않은 의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면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벌써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이 양측 간 의견이 큰 의제도 포함될 수 있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상법 등 이런 법안들도 협의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라고 오늘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과 절연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강조했죠. 특히 내란 세력과 이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응이 곧바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구성이 됐었지만 첫 모임 후에 흐지부지되며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내란 또 특검 등 정치적 쟁점과 변수가 산재한 탓에 이번 협의체가 실제 결과물을 내는 협치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이 정치권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방통위의 기능에 과기부가 담당했던 방송진흥정책 기능까지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됩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여당은 오는 11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걸 두고 사법 절차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양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위헌심판 제청 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법꾸라지식 꼼수를 부리면서 법과 제도를 오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내란 수계의 알량한 잔꾀에 흔들리지 말고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가 토론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방식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LH의 직접 공급은 공공주택으로 숫자만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도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은 지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것을 짜깁기 하고 공급 기준만 인허가 기준에서 착공 기준으로 바꾼 실효성이 없는 박스가리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문동안, 문해림, 기역전, 움직이는 공동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번 전시가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에 헌신한 문동안, 문해림 부부의 삶을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민주주의가 훨씬 진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부부의 삶이 움직이는 공동체 그 자체였다고 평가하고 한신대학교 수도교회 두레방 등 공동체를 통해 연대하던 모습을 기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내란 특판 공개 이견입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따로 설치하자는 추진 의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상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와 지금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이렇게 해서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것은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탄핵 결정문에서 나왔던 그 권력 행사의 절제 자제하고도 안 맞다고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비상계엄과 같이 삼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헌법 제101조의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 당내 주류에선 재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그걸 비상계엄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죠. 위헌적 발상이다라는 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건 특별재판소가 아니고 전담 재판부를 하나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지기현 재판부가 국민들 볼 때는 좀 석연치 않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이랄지 김건희 씨 관련된 14게이트 관련 연루자들에 대한 좀 무더기 영장 기각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유연적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른바 내란특별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국회의장, 법관회의, 대한변협이 3인씩 추천하는 추천위를 통해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특별영장 전담 판사도 임명하게 됩니다. 위헌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재판부 구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된 건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 그리고 이 국민적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우리 민주당의 고민 이런 것을 봐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문제인데 이게 어떤 특정 정파가 법사위에서 토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발언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회에서 과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이런 식으로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까? 절차적으로 입이 틀렸습니다. 이건.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법원이 비상한 결단을 내릴 거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논의하는 만큼 그 결과 또한 주목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기관장 알박기 금지법 공방입니다. 민주당이 9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청산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공기관장과 이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을 맞춰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일의 한정 연임으로 단축하고 매년 성과평가로 판단하며 새 정부 출범 후 경영 목표 재설정과 평가를 통한 임원 해임 건의 등이 남겼습니다. 어제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겉으로는 평가라는 포장을 씌웠지만 결국은 정권 코드에 맞지 않으면 내쫓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공공기관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십 명의 기관장들을 일괄적으로 물갈이한다면 공공기관은 권력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급 적용은 어려운 걸로 봐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되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일단 막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낙하산 인사퇴치를 통한 공공기관 정상화는 이재명 정부 이전부터 줄곧 나왔던 의제지만 재차 화두에 오른 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한 발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김 관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관장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인신공격성의 발언에 이어 역사내란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광복의 의미와 독립투쟁의 가치를 구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사과 사죄부터 시작하십시오. 계속된 당신의 망언,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요. 이처럼 김영석 관장으로 더욱 촉발된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국회 기재위에 상정된 해당 법안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OECD 국가 가운데 비슷한 규정이 있는 나라는 없고 상당수는 임명, 해임 과정에서 공기업 이사회에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기재위에서 역시 이 공문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1학기였습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추석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공언 역시 재차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개혁 입법에 대한 여당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부딪혔는데요. 내란 청산을 내세우면서 정당 해산을 언급했던 정청래 대표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하라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비교적 이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분위기가 이제 바뀐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후에 여야 협치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여야는 경제나 민생같이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역할로 저는 충분히 협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란 사태, 그러니까 지금의 윤어게인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면 그 부분까지 국민의힘과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생과 경제, 그러니까 국민의 삶을 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치를 하되 저희가 협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강대강 대립이 저는 불보듯 뻔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어제 회동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검찰청 폐지 등의 우려를 표시하자 이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특검 연장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그리고 대법관 증언 문제 등 아주 민감한 현안이 향후 전국에서 최대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과연 조율해 나갈 계획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대전제가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도 수사 기소 분리권이라고 하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 수사권에 대한 논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율이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당장의 법안에 넣어놓지 않은 부분이 그를 뒷받침할 수 있겠는데요. 그 위에 특검과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대전제에서는 분명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바를 저희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협의 가능한 부분들은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 가능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개헌 없는 법안 통과를 우려한 부분인데요. 해당 발언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한 가지 법안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해당 부분들을 토론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현행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직위원 재판부 등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때문에라도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판과 이견들은 수용을 하되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뚜렷이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희승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위헌 토지에 대해서 충분히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 부분입니다. 저도 그런 수정안들은 지금 당 지도부도 밝힌 것과 같이 위헌 논란이 없게끔 수정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남에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았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오늘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다시 바뀐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내란 청사는 이제 보복이 아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과의 절연을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정 대표의 연설 전체적으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저희 어제 그 여야 대표 만남하고 대통령과 하고 오늘자 일면에 사진들이 다 실렸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매우 실망스러웠고요. 결국 또 내란 얘기를 했고 저희가 작년 겨울에 계엄을 겪으면서 우리 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그 어려움을 겪고 결국 탄핵 심판 받고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특검에서 그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그 평가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계속 내란을 운운하면서 제1야당을 대상으로 위헌정당 해산, 약간 겁박하듯이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어제의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은 협치를 강조했던 그 만남은 그러면 거짓이었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자 뉴스에 보면은 청년의 실업률이 진짜 역대 최저치를 실업률이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고 네네.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청년과 미래에 대한 메시지, 실제로 민생에 대한 메시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걸 좀 기대했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가 잘 되는 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간 미래에 대한 내용보다는 너무 과거에 얽매였던 메시지들만 돼 있어서 정말 1시간 동안 더 다 들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네. 네,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당 대표니까. 네, 어제 그 자리에서 처음에 악수 나누면서 협치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은 근데 그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또한 그 장동혁 대표 제안으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그 회동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고요. 민생경제협의체 이거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이 있어야죠. 네. 그 어제 회동은 저희 뭐 장동욱 대표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서로 좋은 윈윈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드디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악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해외 정치인들은 위트를 많이 쓰는데 우리 장동욱 대표도 위트를 써서 그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던 것 마늘수. 같고요. 네. 네, 마늘과 쑥. 네. 그리고 이제 그 세게 발언하지는 않으셨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다 전달을 했던 것 같고 뭐 노란봉투법 이슈라든지 특검 관련된 것들은 지금 특검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을 빨리 끝내주시고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보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특검에서 기대하는 내용들이 안 나오는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그 특검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을 발의했고 심지어 뭐 내란 재판 특별부까지 해서 뭐 사법부까지 가져오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죠. 그런 와중에 이제 민생경제 뭐 협의체, 네, 민생이 중요하고 실제로 지금 국민들이 우리 당은 이제 선거로 심판을 해줬잖아요. 불법 계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좀 우리의 팍팍한 민생을 좀 잘 돌봐줘라라고 요구하시는 그 지점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는 손을 합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저는 네. 이제 뭐 정례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이슈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야당이 요구할 때 열리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자주 요구를 할 겁니다. 뭐 네네. 부동산 대책도 나왔고 지금 뭐 저희가 필리버스터도 하긴 했지만 노란봉투법 이슈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 이슈 같은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랑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가 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입법을 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그게 민생이랑 연결돼 있고 그리고 또 더 센 상법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 민생이랑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은 논의를 좀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삶이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서 그런 이슈들은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을 이제 뭐 밝게 웃으시면서 마무리를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또 밝게 네. 대답을 하실 수만은 없는 네, 그렇죠. 그런 질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네. 국회 본회의에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이제 표결에 네. 붙여지게 돼 있는데 네. 11일 그러니까 이제 모레 그렇죠, 표결에 그렇죠. 붙여질 가능성이 좀 있죠. 높은 걸로 네, 네, 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결이 민주당이 그 지금 과반수 이상의 네, 네, 네. 의석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결에 대한 전망도 좀 높게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저희가 총선 기간에 불체포 그런 특권 내려놓기 사인을 했어요. 뭐 네. 그 출판 기념회도 안 하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이미 이 면책 특권 내려놓고 본인은 수사받겠다, 정정당당히 수사받고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민주당의 숫자랑 상관없이 그 법안 표결에 굳이 우리 당 의원님 하시는데 다 특권 내려놓으셨고 이제 수사 받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굳이 들어가가지고 표결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거는 뭐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알아서 통과가 되겠죠. 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지만 그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미 권성동 의원께서는 그건 본인은 가서 수사 받겠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크게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네. 자, 그리고 한편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내일 현지로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부가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무능 외교의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또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저희는 진짜 무능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뭐 그 한미 회담을 가지고 역대급 성공이라고 정말 자화자찬했는데 그 자화자찬 뒤에 정말 역대급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트럼프로 하여금.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기업들까지 데려가가지고 1,500달러까지 추가해가지고 거의 5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돌아온 건
돌아온 것은 정말 저는 쇼킹했거든요. 그 장면들 저희 국민들이 그것도 불법 체류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체류는 할 수 있지만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닌 상태였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마치 중남이 왠지 이제 불법 체류 범죄자들처럼 다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인질처럼 데려가는 그 장면에 도대체 정부는 뭐 했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핫라인은 왜 작용하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도대체 한미 정상회담 때 비공개 때 무슨 얘기가 있었길래 갑자기 끝나자마자 선물을 주고 왔는데 700조의 선물을 줬는데 이런 뒤통수를 맞게 하냐. 네. 그런 걱정들을 막 쏟아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한미 회담 정상회담 때 그래도 그렇게 트럼프로 띄워줌으로써 기분 좋게 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 몇 가지 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나 안보 관련된 메시지를 좀 줬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는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조지아주에서 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에스타 비자나 이 비자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약간 관행적으로 돼 있었나 봅니다. 네. 그런데 이 관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괜찮은 취업 비자를 한국만의 취업 비자를 달라라는 요청들을 꽤 오랫동안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한미 정상회담 때 이 정도 내용은 얘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미 투자를 하니까. 네. 저희가 호주나 싱가포르는 이런 취업 비자에 관해서 특별하게 취업 비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는 충분히 그런 걸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메시지조차 못했고 이제야 와서 취업 비자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늦었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의하신 법안 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오버 투어리즘 문제를 각 지역에 맞게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뭐 북촌 같은 이제 한옥마을에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몰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좀 없애는 쪽으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법안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K컬처나 K문화가 급속도로 좋아져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건 저희는 너무 환영한 일이고 아시는 것처럼 북촌 한옥마을은 정말 외국인이 첫 번째로 가고 싶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이제 관광진흥법 안에 여행업, 숙박업이 있고 북촌은 한옥마을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옥 체험업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오픈이 됐는데 그 한옥 체험업이 그냥 기존에 살던 분들이 이제 약간 게스트하우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약간 호텔로 운영하는 그런 법인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그 일반 거주자 옆에 약간 호텔처럼 지어놓고 한옥 체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살던 거주자들이 근데 이분들은 그런 기존의 호텔 관광 관련된 그런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 북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래서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밤늦게까지 거기를 막 관광객들이 돌아다니고 고성방가를 해서 거주자들이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그 종로구청이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돌아다니지 말자 그런 조례를 발동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거기서 일하는 상인분들은 또 되게 막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 오버 투어리즘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래서 최소한 거주자랑 관광객들이 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그 관광진흥법을 좀 개정해서 조례로 그러니까 그 지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를 주고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개정하는 내용들을 넣었고 실제로 그 아직 이제 발의만 되는데도 꼭 통과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금 빗받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청이겠네요. 내가 여기 사는데 관광도 좋지만 내가 이사를 해야 되냐 이런 요구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뉴스도 많이 이제 접했던 그런 이게 최근 3, 4년 사이에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그런 불편 또한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불편을 서울시와 종로구가 같이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일터에서의 괴롭힘 방지법 이것도 발의하셨는데 여쭤볼 게 그 법안을 통해서 직장이 아니라 일터라는 개념을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 1년 전에 MBC에서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의 이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법상으로는 5인 미만의 사업장
그리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으로 그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좀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법안 자체를 이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자체가 아니라 법안 자체를 새로 만드는 제정법을 좀 냈고요. 그리고 이 일터라는 개념이 약간 직장하고 이제 좀 굉장히 확대한 겁니다. ILO에 의거해서 네. 거기는 워크플레이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일하는 곳이 꼭 직장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내가 일하는 곳 워크플레이스가 곧 나의 직장이야라는 좀 넓은 개념인가요? 넓은 개념으로 넣어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괴롭힘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괴롭힘을 당하면 그런 분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국가가 좀 더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법안을 냈죠. 뭐 폭넓게 괴롭힘 네. 당하지 않고 마음껏 네.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직장 내 환경을 네, 만들자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지만 네. 일터 괴롭힘 방지법으로 네. 좀 생각해 주시면 개념을 좋겠습니다. 좀 확대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보호에 대해 사람들이 확대되거든요. 이 네. 법안에 따르면. 그래서 네. 의원님이 이제 기후 전문가신데 처음 이제 의회에 입성을 하실 때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고 국회에 들어왔다. 이제 네. 정치를 좀 하시고 나서는 네. 결국 그런데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안에 이제 들어있는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국회 기후 특위의 야당 간사로 이제 선임이 되셨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임기 동안 의원님이 네. 희망하시는 정치 마지막 정치.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후라는 파트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협치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파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후하면 왠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돼라는 그런 약간 규제적인 측면이 더 강화되는데 올해 우리가 폭염도 겪고 네. 집중호우도 겪고 지금 강릉은 또 가뭄으로 너무 그렇습니다.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쪽은 비가 또 너무 많이 오고 네, 그래서 이런 이상 기후에 그 국가가 국민의 생명하고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좀 사회 안전망을 좀 넓히는 그런 법안을 일단 기후특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고 네. 그런 것들을 여당 의원들과 설득해가지고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거. 지금 여기 진짜 정치를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 일터 괴롭힘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고 이 모든 네. 과정들이 그래서 이제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 협치의 정치 뭐 이런 것들을 좀 기후 쪽에서는 제일 먼저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 관련된 법안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너무 싸우고 있어가지고요. 마칠까요? 시간은 조금 더 남아 있긴 합니다. 마칠까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네. 네. 웃으면서 그 정치에 관해서 또 할 말씀을 다 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의원님 보면 항상 그런 인상을 받고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은 그 파워 인터뷰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